그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후보들도 각계 약진을 하고 있고 그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귀현 그 말 그대로 윤석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귀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공수처에 공식으로 수사 의뢰를 하면서 법정에서 끌어내리겠다. 요런 좀 다소 강력한 발언을 했는데 좀 그 배경은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 박찬대 원내대표, 그러니까 지금 현 이제 대표 후보, 그렇죠. 네. 박찬대 후보가 이제 지기현 관련된 카톡 접대 그런 내용도 좀 공개를 하고 이제 지기현에 대해서 좀 그 비판적인 그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 네. 어쨌든 뭐 당 내부에서 최근에 좀 박찬대 의원에 대한 좀 안 좋은 여론들이 좀 여러 가지가 좀 들리다 보니까 네. 본인도 좀 더 선명성을 부각을 해서 좀 그러니까요. 이번 좀 전당대회까지 좀 분위기를 다시 한번 모아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이제 어차피 사실은 정치 관련된 방송을 하는 거니까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인 기세 싸움에서 약간은 정청래 의원이 좀 앞서고 있는 게 사실인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박찬대 의원도 다양한 강력한 그 방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 강력한 여부와는 무관하게 실제로 주기현이 윤석열이 3주 동안 재판에 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구인하지 않는 모습은 온당한 법칙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의원님. 글쎄 저는요. 그 지기현 판사 문제는 말씀하시는 게 다 맞는데 검찰 네. 문제가 더 심각했었다고 검찰 봐요. 문제도 사실은. 심각하다. 네. 이건 특검으로 바뀌었으니까 뭐 좀 지켜볼 만하지만은 사실은 지기현하고 검찰이 한패가 돼서 그 판사 검사가 한패가 돼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여태까지 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만 얘기하기도 좀 뭐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제 박찬대 지금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선명성에 너무 치중을 한다는 느낌도 들기는 해요. 선명성에 너무 올인한다? 네, 너무 네. 올인을 한다는 느낌도 듭니다. 이게 전당대회라는 이 공간의 특성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저번에 내란 특별법 그 발의하겠다고 하는 내란 것도 재판부 그렇고. 만들겠다 이런 얘기 했죠. 내란 네. 재판부 뭐 이렇게 하는 거라든가 최근에 국민의힘 해체라든가 또 이제 사법부 이런 부분들은 일단 전당대회에서의 어떤 그 저기 뭐냐 본인의 선명성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네. 지금 이 상권 분립이나 앞으로 이 민주주의를 갖다 성숙시키는데도 이게 도움이 되는 아젠다인지는 나는 좀 고민이 된다. 그런 면에서 무조건 강경한 게 옳은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고 본인이 원내대표 할 때 하셨으면 됐을 거 아니냐 이거지. 오히려 원내 수장이었기 때문에 사령탑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때 바로 하셨으면 이제 윤석열 탄핵되고 그 직후가 원래가 내란 정당 심판의 가장 적기 아닙니까? 아니면 대선이 끝난 직후라든가 이래야 되는데 이걸 자꾸 전당대회 의제로 이것이 활용이 되는데 이번 전당대회는 선명성 경쟁보다는 이제 국정에 어떤 국론을 결집하는 집권당의 플랫폼으로서 이제는 야당 때 투쟁에서 이제는 여당의 품격으로 이렇게 전환을 이뤄내고 네. 그걸 통해서 협치를 해서 사회대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비전 제시가 전당대회 때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는. 그런데 지금은 이 부분으로 경쟁이 붙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건 좀 너무 과열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정청래 후보는 오히려 민생에 더 맞아요. 중점을 지금, 둔 네.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네. 수혜복구에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아마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민생에 좀 더 신경 쓰겠다라는 그 방향성으로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 보면 아직 뭐 민주당 지지자분들도 그렇고 또 많은 국민들도 그렇고 이 내란 국면이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으로 좀 한 국면 좀 넘어간 부분은 있지만 좀 아직 좀 이렇게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라는 판단들을 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하게 좀 이런 내란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후보들을 좀 선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근데 다만 좀 민주당 지지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좀 이번 당대표가 이제 1년짜리 이제 보궐 당대표이고 그리고 어쨌든 새 정부가 탄생한 이후에 이제 뽑히는 당대표인데 그렇다면 이 당대표 선거가 조금 좀 이제 뭔가 당의 좀 화합을 논의하고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이 초반 분위기가 일부에서 좀 그렇지 않게 흘러갔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좀 안타깝고 서운한 마음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고, 네. 좀 그런 면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찬대 의원을 위한 변명을 조금 해보자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강력한 방책을 내놓는 게 윤석열 같은 사람 때문에 그런 면도 없지 않죠. 왜냐하면 물론 일단 내란 특검 두 번 출석한 다음에 구속되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내일 나오라는데 심지어 나오겠다 말겠다
의견도 안 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특검이 저는 잘 대처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특검의 시간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특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내란 종식을 위한 어떤 그 진짜 청산, 이 내란 청산은요. 지금 특검은 사법 과정이 특검이 책임을 지는 거고 정치가 해야 될 일은 그 내란의 토양이 됐던 한국 사회 불평등 해소하고 어떤 그 증오의 정치를 청산하는 겁니다. 그거 이상 더 확실한 내란 종식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일단은 조금 어떤 앞으로 남아있는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 첫 기간의 당대표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떤 또 자기 품격이 있는 거고 비전이 있는 건데 약간 박찬대 의원이 이제 초기 투표에서 조금 밀렸어요. 네. 본인 말로는 박빙 열세래. 그런데 내가 보기엔 박빙에서 조금 더 벌어진 느낌이 좀 들어. 결과가 그러다 나왔죠 그렇게. 그러니까 약간 좀 더 이렇게 수위를 높이는 그런 선거 전술로서 이해가 가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제 정상 기자님 같은 경우는 미디어지에서도 이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쭤보면은 네. 그 사실은 정청래 의원이 남을 잘 칭찬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네네. 더구나 특히 기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는 스타일은 더더군다나 아닌데 그렇죠. 우리 경향신문에 인터뷰하려고 한 기자를 혹시 그 페이스북에 강력 칭찬을 했는데 혹시 그 소식을 접하셨습니까? 못 접하셨습니까? 아, 네, 경향신문 허진무 기자. 맞아요, 네네. 허진무 기자가 이제 정청래 의원이 아마 목포인가 거기서 이제 맞아요, 수해복구를 네. 하고 있는 중에 그 허진무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처럼 이제 시간이 안 되니까 허진무 기자도 한 몇 시간 수해복구를 같이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어쨌든 서울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목포에 내려와서 뭐 수해복구도 같이 하고 거의 뭐 땀이 비오듯 하는 상태에서 한 10분 인터뷰 하자라고 하니까 네. 뭐 정청래 의원 입장에서는 안 해줄 수가 없었다. 네. 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허진무 기자를 칭찬하면서 본인이 하는 일도 같이 이렇게 부각시키는. 전형적인 고단수야. 네. 고단수야 보니까. 사실 허진무 기자를 칭찬하는 네. 것 같지만 내가 거기서 수해복구를 시켰습니다. 허진무도 내가 지금 목포에서 하고 있다. 라는 네. 걸 아니 되게 어떻게 보면 영리한 전략인 아니 그렇죠. 거죠. 네. 제가 허진모 기자한테 그 자초지종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오늘 아침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얘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저보다 후배여서 제가 편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호칭을. 네네. 그 토요일 날에 일단 내려간 거고. 어. 그리고 목포에서 이제 유달 해수욕장이라는 데서 이제 정청래 의원과 그를 돕는 사람들이 수해 복구 활동을 한다, 자원봉사를 한다. 얘기를 듣고 이제 언론 인터뷰를 최근에 이제 그 봉사하는 과정에서는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가서 시도를 해보자 하고 다짜고짜 새벽 5시 8분에 목포행 열차를 타고 내려갔답니다. 그래가지고 네, 내려가서 이제 달려가지고 거의 8시 무렵에 행사장이 아니고 복구 현장에 도착을 했고 가서 이제 이리저리 살피다 보니까 이제 정청래 의원과 일행이 8시 10분쯤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제 기자라고 밝혔더니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일단은 그 기자 인터뷰 취지도 좋지만 일단 복구에 동참을 해라.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허진무가 이제 일을 했는데 실은 허진무도 그럴 줄 알고 옷을 한 벌 더 가져갔다.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보통 아니라는 거를 허진무 기자도 알고 있다 보니까 여벌 옷을 한 벌 더 준비해 갔는데 실제로는 너무 급박하게 시켜가지고 작업할 때 입으려고 했던 옷은 못 입었대요. 그렇다고 하던데 했던 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 마대자루에다가 우리 해변가에 있는 뭐 나무 조각이라든가 아니면 유리병 이런 위험한 물체들을 담는 활동을 한 거고 8시 10분부터 무려 이제 10시 20분 정도까지 그 2시간 10분 동안 정말 국말 없이 열심히 했는데 정청래 의원이 이제 허진무 기자를 처음 본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이제 그 한창 일을 하고 이제 쉬는 타이밍에 그 인터뷰하러 온 기자 어디 있어요 했는데 자기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에 빠져가지고 누가 취재하러 왔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고 인터뷰를 이제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마무리를 했는데 아이스크림이 이제 여러 개를 이제 누가 사왔대요. 네. 근데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혹시 비비빅 없냐 그랬대. 근데 비비빅은 없었다는 게 이제 허진무 기자의 증언이고 그래서 증언이라네요, 비비빅 얘기까지. 선지를 봤더니 그럼 남은 아이스크림 골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탱크보이하고 수박바가 있었대. 수박바가 있어. 뭔가 오네 느낌이. 나의 선택은 탱크보이인데.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탱크보이를 고르겠죠. 허진무 기자가 여기서 이제 저는 수박바를 더 좋아합니다 하고 짚는다는 거는 이제 그렇죠. 정청래
의원한테 양보하기 위한 큰 그림.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수박바를 먹기를 꺼려하기에 아. 그 도우러 갔던 허진무 기자가 인터뷰도 잘 맞춰야 되니까 본인이 수박바를 먹었다는 아름다운 스토리로 이렇게 우리 봉사활동이 마무리가 된다. 근데 수박바를 두고도 한마디 하셨대요. 아무래도 본인이 왕수박 논쟁이 일부 초반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개면적인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모습을 포착한 허진무가 제가 먹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수박바를 먹었다는 네. 이렇게 인터뷰를 훈훈한, 해줄 네. 수밖에 없네. 콩콩 그거 어떻게 안 해줘? 네. 아. 재밌는 일이네.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간에 기자들도 공들이고 열심히 할 일들이 많은데 누굴 인터뷰하겠다 마음 먹으면은 정말로 그분이 공감할 만한 얘기들. 사실은 정청래 의원이 기자들한테 굉장히 까탈스러워요. 기본적으로 호칭 맞아요, 같은 맞아요. 경우에도 네가 왜 내가 너의 선배냐 그래가지고 선배라는 호칭도 싫어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공개적으로 본인의 뭐 득표 활동에 도움이 되겠지만은 특정 기자 이름을 거명했다라는 것은 허진무가 그만큼 봉사 활동을 정말로 몸을 바쳐서 다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인터뷰는 아주 잘 설계된. 그러니까 이 뭔가 아주 고생 끝에 이런 인터뷰를 따냈다 해서 내용은 별게 없는데 굉장히 있어 보이는. 제목이 수박바로 갔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잘 설계가 됐다. 네. 제가 봉사활동까지는 자신 있는데 그 탱크 보이는 자신이 없네요. 탱크보이 양보할 자신 없다. 네, 사실 그건 안 더울 되지. 때는 이게 빙과류가 최고거든요. 아이스크림 슬러시 이런 게 음료보다는. 최고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무튼 그런 얘기하면서 결국은 당 대표가 이제 누가 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 의원이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이와 맞물려 가지고 이제 그 조국혁신당의 전 대표죠. 그 조국 전 대표를 향해 가지고 그 사면을 해줘야 된다는 의견들이 일부 나오고 있는데 정 기자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일단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좀 그런 마음 한편에 좀 그런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부채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이었던 것도 그렇고 어쨌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규정을 하고 여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정치 활동을 해오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검찰 독재 정치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조국 전 대표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게다가 이제 이재명 정부의 이제 첫 사면이 이제 8.15 사면이 될 텐데 맞아요. 그 네. 기간이 아마 다음 주부터 심사가 될 거거든요. 이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여러 정치인들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우원식 국회의장은 또 조국 전 대표를 하러 갔다 오기도 하고 맞습니다. 좀 네.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아직 대통령실에서는 이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좀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도 아직은 뭔가 확실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게 단순한 어떤 조국 개인에 대한 사면 문제 이상이 돼 버렸어요. 오늘날 조국 혁신당 보면 굉장히 침체돼 있거든요. 지난 대선 때 후보를 안 낸 거죠. 맞아요. 사실 네. 그 전략도 옳았는가는 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요즘 지지율이 뭐 한 2%에서 4% 사이? 예, 이런 정도 맞습니다. 해가지고 네. 굉장히 옛날 정의당 때보다도 굉장히 뒤처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대 국회 평균 한 60% 정도는 그때 정의당이 달성했었는데 지금 그 정도의 또 존재감이 미치질 않아요. 그래서 역시 조국 당대표의 빈자리가 컸다. 생각보다는 이게 원래 본인이 이렇게 사법 처리받을 걸 예상하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당을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무지한히 의원들을 굴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당 노동 행위라고 막 그러고 이건 뭐 퇴근 시간도 없다. 이 정도로 빡세게 해서 단단하게 하고 그렇죠. 또 계엄을 같이 겪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계엄 때까지는 눈이 부시게 잘했는데 그 뒤로 선거 공간에서 좀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이러니까 결국은 조국 대표가 기wan을 해야 지금 상황을 좀 탈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가서는 단순한 조국 사면이 아니라 그 교섭단체 문제도 해결이 그렇죠. 돼야 됩니다. 네. 열석으로 낮춰준다고 그거 원래 약속해 준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까지 해서 제3당의 정치적 입지가 사느냐 마느냐. 이게 걸려 있는 문제라고 이게. 근데 제가 이제 그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와 맞물려서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정청래 의원이 될지 안 될지를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은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게 이제 조국 사면을 넘어서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게
여러분들 뭐 혹시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조국 대표가 가장 어려웠던 시점에 가장 조국 대표를 응원을 했던 사람이 정청래 의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글들을 좀 찾아봤는데 대표적으로 2019년 10월 24일에 그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된 다음에 그 조국 그 전 대표가 이제 구치소에 서울 구치소에 면회 가는 풍경이 이제 뒷모습이 찍힌 적이 있는데 그때도 글을 뭐라고 올렸냐면은 얼마나 괴롭고 아플까. 당신의 그 쓸쓸함과 고독의 깊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당신의 아픔과 함께하겠다. 이런 글을 올렸고 그 검찰 개혁을 외치면서 이제 서초동 네. 검찰청사 앞에서 많은 분들이 운집해 있을 때도 연단에 직접 올라가지고 조국을 때려 문재인을 멍들게 하려는 게 저들의 작전명이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좌초시키려고 하는 그들에게 구호를 외쳐야 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조국 전 대표를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저는 비단 사면 문제가 아니고 조국 혁신당의 진로 그게 만약에 민주당과 한 줄기에서 만나든 경쟁적 관계로 남든 동지적으로 온존하든 간에 그런 관계 설정의 변호가 정청래 의원이 되면 올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좀 드는 거거든요 보면은 네, 뭐 아무래도 정청래 의원도 그렇고 뭐 강덕구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사실 그 사회적으로 좀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것 같기는 한 게 뭐 여러 뭐 학자분들도 그렇고 오늘 보니까 이제 조계종 총무원장도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또 주장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일단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지금 쉽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한 게 일단은 뭐 8.15 사면을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다 뭐 정확한 대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의 이름을 지금 거론하기는 좀 분명히 좀 어려운 부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그 다른 그 정치적 사건에 얽혀 있는 사람들의 사면도 좀 고려해야 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더 길어질 수는 있다라는 생각은 또 듭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수감된 지가 1년이 넘었으면 이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네. 사실은. 그러면서 이번에 사면 될 거라는 벌써 관측 기사가 나왔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한 6개월여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형기에 아직 50%가 안 돼 있으니까 이걸 어떤 정치적 명분을 실어서 해야 되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된 거지. 원래 정치인은 사면 많이들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많이들 해요. 그렇죠. 과거의 전례가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 간단한 문제 같이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만약에 하려면은 조금 화합 차원에서 좀 여러 사람들 해가지고 이 기회에 한번 협치의 지평을 여는 뭐 여기까지 명분이 좀 마련이 되고 또 조국 대표가 이제 사면이 돼서 귀환을 하는 뭔가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한쪽에서 막 특검이 그냥 한참 지금 주가 진행 중인데 막 수사 정국이고 막 뭐 윤석열 김건희 소환된다 그러고 이런 와중이니까 아마 다른 부분까지 좀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맞지 않냐 하는 생각. 아닌 게 아니라 말씀해 주시죠. 이 전임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면을 그냥 막 했거든요. 거기 그래서 강서구청장을 사면하고 바로 또 선거에 내보내기도 하고. 심지어 사면이 예정돼 있었는지 내부적으로는 사면도 안 됐는데 선거 준비하기도 네, 하고. 맞아요. 맞아. 진짜 막 했거든요. 아니 사면을 예상하고 상고를 포기하는 아예 사법 과정이 안 끝났는데 이런 사람들 그래서 빨리 유죄 판결을 오히려 본인이 먼저 독촉해서 만난 기현상도 벌어졌죠.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은 원칙 있는 사면을 선호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도 이 이슈를 얘기할 때마다 댓글창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결국 보면은 조국 전 대표가 죄가 있다 없다라는 논쟁부터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 주지 않는 길을 택해야 된다는 의견부터 해서 다양한 의견이 갑론을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방향으로 언제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기가 사실은 너무나 이렇게 사실은 어렵다. 제가 저라도 쉽게 결정을 못하고 이건 정말 숙고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옳다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일단 또 뭐 대통령한테 왜 부담 주냐 이런 부분보다는 이것이 어떤 법치주의의 어떤 원칙과 명분에 맞게 좀 그러면서도 어떤 대통령의 앞으로 철학이 담길 수 있고 또 제3당에게도 공간을 넓혀줄 수 있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봐줘야 됩니다. 단지 한 개인을 사면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어떤 작은 빨대로 세상을 보고 거기다가 다 맞추는 게 난 정치에 그렇게 도움될 것 같지는 않고 맞아요. 네. 이건 오히려 용산에 시간을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주제를 모두가 화합되는 시간으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압수수색이 좀 있었는데 저 불편해가지고 숨소리도 안 섞었어요. 숨소리도 안 섞었어 나는. 아니